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전쟁 뉴스 보다 보니까 괜히 내 통장이 불안하더라고. 폭락장 오면 내 퇴직금도 같이 녹는 거 아닌가 몰라. 이제 월급도 없고 은퇴했는데 뭔가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맞아요. 이 불안함 정말 당연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라도 들어왔는데 은퇴하고 나면 들어오는 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돈이 위기 때 흔들리면 정말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돈을 잃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이나 폭락장 때문에 잃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잃어요. 공포가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전쟁과 폭락장 속에서도 돈을 지켜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7가지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비밀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위기 때마다 손해를 봅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먼저 두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이정수 씨와 68세 최순자 씨. 두 분 다 은퇴 후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퇴직금 1억 원, 국민연금 월 90만 원, 예금 5천만 원. 거의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2년 전 주식 폭락장이 왔을 때 이정수 씨는 공포에 떨며 IRP 계좌에 있던 펀드를 전부 팔고 현금으로 뺐어요. 그리고 달러도 사고 금도 좀 샀습니다. 최순자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최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평소대로 연금 받고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1년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정수 씨 자산은 8,500만 원으로 줄었고 최순자 씨 자산은 오히려 1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위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7가지 비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돈을 3가지 통에 나눠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버킷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단순해요. 한 통. 당장 쓸 돈 12년치 생활비. 첫 번째 통에는 지금 당장 쓸 생활비를 넣어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를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CMA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 돈은 투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주가가 떨어져도 전쟁이 나도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두 통. 3년에서 7년 뒤 쓸 돈 중기 안전 자산. 두 번째 통에는 3년에서 7년 뒤에 쓸 돈을 넣어요. 예금, 채권, 안전한 분산 펀드 같은 상품에 넣어두는 거예요.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오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 돈도 주가 폭락할 때 팔면 안 돼요. 3년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통. 10년 뒤 쓸 돈 장기 성장 자산. 세 번째 통에는 10년 뒤에 쓸 돈이에요. 국내외 주식형 ETF, 장기 분산 투자 상품을 여기 넣습니다. 이 돈은 당장 안 써도 되니까 폭락장에서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폭락할 때 더 사는 기회가 됩니다. 핵심 한 통 돈이 있으면 폭락장에서 절대 공포에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요. 이정수 씨가 틀린 이유가 바로 이 한 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나이보다 1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무려 7.2%가 늘어납니다. 5년 늦게 받으면 36%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63세부터 국민연금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68세까지 5년을 늦추면
월 122만 4천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2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20년이면 7,68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바로 한 통에 넣어둔 생활비를 쓰거나 퇴직연금을 먼저 인출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쟁이나 폭락장이 와도 국민연금은 나라가 보장하는 평생 월급이에요. 이걸 최대한 늘려놓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핵심 당장 힘들어도 국민연금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늦게 받으세요. 평생 받는 돈이니까요. 세 번째 비밀입니다. 혹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부터 한 금융기관당 원금 이자 합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무조건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2억 원이라면 반드시 두 군데로 나눠야 해요. 3억이면 세 군데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은행의 지점이 달라도 같은 은행이에요. 농협은행과 농협단위조합은 별도 기관이라서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한 은행에 몰아두면 위기 때 그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예금 만기 날짜도 분산하세요.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로 나눠두면 언제 위기가 와도 만기된 돈이 돌아오는 시점이 생겨서 유동성 걱정이 줄어듭니다. 핵심 예금은 기관당 1억 이하로 만기도 분산해서 넣으세요. 이것만 해도 위기 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네 번째 비밀인데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제일 어렵습니다. 폭락장에서 팔면 안 되는 이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원금 회복은 물론 이익까지 봤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손실이 확정됐어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가가 한 달 만에 30% 넘게 떨어졌는데 그때 버틴 사람들은 6개월 뒤에 원금 회복을 했고 1년 뒤에는 오히려 수익이 났습니다. 폭락장에서 판다는 건 가장 쌀 때 팔고 나중에 비쌀 때 다시 사는 꼴이에요. 이게 가장 나쁜 전략입니다. 물론 버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1의 버킷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한 통에 생활비가 있으면 세 통 돈이 떨어지는 걸 봐도 팔 필요가 없거든요. 핵심, 폭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다리면 되는 시간입니다.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있죠. 달러 사야 하나요? 금 사야 하나요? 오늘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 드릴게요. 달러 마이너스 소액 분산은 괜찮습니다. 달러는 전통적으로 위기 때 강세를 보입니다.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의 1015% 정도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환매 조건 부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환율 리스크 해지 효과가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환전 수수료입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나 공식 앱을 통해 환전하세요. 개인 브로커나 문자로 오는 환전 제한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금, 전쟁 때 반드시 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2026년 현재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도 금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달러 초강세 때문입니다. 전쟁 나면 금이 오른다는 공식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금을 전체 자산의 510%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장기적으로 좋은 분산 전략이에요. 다만 지금 급하게 사러 달려가는 건 금물입니다. 투자는 공포에 사고 공포에 팔면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핵심 달러금은 전체 자산의 1015% 이내로 충동적으로 사지 말고 계획적으로 분산하세요. 여섯 번째 비밀인데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지출 관리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돼 있는데 나가는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산이 빨리 줄어들죠. 그래서 위기 때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자동이체 내역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구독 서비스, 안 쓰는 보험, 잊어버린 적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됩니다. 둘째, 통신비입니다. 요즘 시니어 전용 요금제가 많이 나왔어요. 현재 요금제를 꼭 점검해 보세요. 같은 데이터에 월 1~2만 원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보험 점검입니다. 은퇴 후에는 필요 없어진 보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실손보험 중복 가입, 만기 지난 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험 대리점이나 금융감독원 보험담우와 서비스를 통해 한번 점검받으세요. 핵심 위기일수록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합니다. 새는 돈 막는 게 수익 내는 것보다 쉽고 확실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를 다 지켜도 이것 하나를 못 지키면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바로 사기 예방입니다. 전쟁이 나고 폭락장이 오면 사기꾼들이 제일 바빠집니다. 왜냐면 불안한 사람한테 달콤한 말이 제일 잘 먹히거든요. 요즘 가장 많은 유형 3가지. 첫 번째는 카카오톡 투자방 사기입니다. 전쟁 특수 방산주 추천, 원금 보장월 10% 수익 같은 말로 투자방에 초대해요. 처음엔 실제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끊기는 수법이에요. 두 번째는 달러금 실물 매매 사기입니다. 지금 달러 싸게 구해드린다며 접근해요. 개인 간 거래로 현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가짜 금을 팔기도 합니다. 달러와 금은 반드시 은행 창구나 공식 거래소에서만 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맨스 스캠과 연결된 투자 사기입니다. SNS나 앱에서 만난 사람이 친해지고 나서 나도 이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며 권유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십니다. 사기를 피하는 단 하나의 법칙. 아무리 복잡하게 설명해도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온 투자 권유는 무조건 끊고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먼저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혹시 이상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전화하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수익률이 높을수록 서두를수록 비밀스러울수록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이정수 씨와 최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정수 씨는 왜 실패했을까요? 한 통이 없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니까 공포의 IRP를 팔았어요. 그리고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방에서 달러 투자를 했다가 반 날렸습니다. 최순자 씨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분은 은퇴 전에 딸이 도와줘서 버킷 전략을 미리 짜뒀어요. 한 통에 2년치 생활비, 2통에 예금과 채권, 3통에 분산 ETF. 폭락장에서 한 통이 있으니까 3통을 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기다렸더니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7가지 비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돈을 3통으로 나눠라. 당장 쓸 돈, 중기 안전 자산, 장기 성장 자산으로 분리하세요. 둘.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아라. 1년 늦출 때마다 7.2% 늘어납니다. 셋. 예금은 기관당 1억 이하로 분산하라.
만기도 나눠서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네. 폭락장에서 절대 팔지 마라. 공포에 파는 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5. 달러금은 전체 자산의 1015% 이내로 계획적으로 분산하라. 6. 고정 지출을 점검하라. 자동이체, 통신비, 보험 한 번씩 다 확인하세요. 7. 사기꾼을 이겨라. 전화 문자 카카오톡 투자 권유는 무조건 끊고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전쟁도, 금융위기도, 폭락장도. 그리고 그때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 보고 불안하셨던 가족, 친구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통장이 절대 안 마르는 현금 흐름 만드는 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